구름아, 너까지 잔소리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두 잔. 안녕하세요. 여기는 두말하면 잔소리. 리리리. 저는 인기 유튜버 햄튜브라고 합니다. 저는 고정 게스트 루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처음으로 녹화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구슬프신가 봐요. 40화 만에 거의 네. 1년 만에 팟캐스트 라이브라는 듣도 보도 못한 도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녹방으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화 만에 저희의 인스타그램도 개설했고요. 맞아요.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설을 했는데요. 주소는 2잔 _ 3잔. 근데 저 약간 그런 거 들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인스타 아이디에 꼭 언더바를 넣고 요즘 MZ 젠지들은 점을 넣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언더바를 넣은 거는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선의 의미를 2잔과 3잔은 연결되어 있다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가 이제 늙은이들이라는 얘기가 저 그걸로 합니다. 2잔 3잔 러블리. 뒤에 1995 이런 거. 출생년도. 그거 사실 할라 했어요. 2024 2월에 시작했더라고요, 저희가. 아하. 그래서 2024 2월 4일 써놓으려다가 좀 노간지인 것 같아서 진짜 노간지. 신스 할까요? 신스. 신스 2024 괜찮은 것 솔직히 솔깃합니다. 그래서 40화 만에 인스타그램도 개설을 하고 녹방으로 팟캐스트를 도전을 하는, 늘 도전하는 팟캐스트 두말하면 잔소리 지금 바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죠. 늘 피드백, 정성어린 응원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두말하면 잔소리의 몇 번째 개편인지 모를 수많은 개편 중에 첫 번째 개편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제 우리가 사실 회의를 했거든요. 우리 2잔에 관해서 새벽 3시에 진지하게 와인 한 5병 마시면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딱히 해답이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건설적인 시간이었다. 도대체 내일 무슨 얘기 할 거냐. 그거. 그거. 이러고 그냥 잤죠. 그래서 오늘 정해진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삶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사랑에 고픈 건 두말하면 잔소리지.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배고픕니까? 사랑에 고프고 돈에 고프고 그냥 고프고 고픈 그런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제대로 얘기한 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연애 얘기했나? 연애 얘기 참 재밌었는데 사랑이 꼭 연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사랑을 이번에 주제로 했던 거는 저번에 연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연애에 완전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진짜 뭐 우정에 관한 사랑, 뭐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뭐 저희 구독자에 대한 사랑,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녹화 방송으로는 우리가 사랑이 아주 뿜뿜한 여성들인 것을 보여주자라는 의미로. 근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어제 굉장히 사랑이 넘친 근황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또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이랑 만남을 가졌는데요. 왜 만남을 가졌냐? 바로 개원지의 청일점 남현빈 군이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전혀 상관없는 홍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희응이 들어가잖아요. 홍천에도 현빈의 희응 들어가서 말되네. 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친구들끼리 만나서 양평에 한번 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말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몰랐죠. 주말에 그렇게 살인적인 교통 체증이 있을 거라고는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다시는 그런 교통 체증을 겪을 수 없다. 평일에 모이자. 이제 다들 백수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만나서 뻥뻥 뚫리는 도로를 운전을 했죠. 누가?
햄튜브가 운전을 했습니다. 아, 자기 자랑하려고 여태까지 네. 그런 빌드업이 대단하시네요, 역시. 제가 운전한 지 1년 됐는데 하루에 그렇게 오래 운전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200km를 달리셨잖아요. 맞아. 하루에 200km를 달렸어요. 저는 그때 사랑이라고 느꼈어요. 그게 사랑이다. 네, 운전하기 싫어하는 햄튜브가 우리를 위해서 200km를 네. 그리고 애들은 다 조수석에서 쿨쿨 자는데 200km를 달리는. 배고플 때는 안 자는데 밥 먹이면은 잤다. 그러고 제가 또 홍천 여행 루트를 짜면서 네. 오만이랑 주말에 답사도 갔다 왔어요. 진짜 데이트 코스 마냥. 너네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지 오만이랑 두부찌개집 답사도 가고 2번 정도 가고 2번이나요? 답사를? 카페도 답사 가고 아. 그래가지고 최적의 코스를 준비를 해서 데려갔는데 다행히도 친구들 후기가 굉장히 좋았다. 네, 아주 맛있었고 그리고 날씨도 딱 완전 겨울이 들어가기 딱 초입이어서 날씨도 시원하니 좋았고. 근데 다만 이제 홍천까지 가는데 루케 씨가 두부찌개만 먹고 바로 양평으로 돌아오는 거면은 홍천까지 굳이 왜 가? 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아차아차 그러면은 홍천에 산책할 만한 곳을 또 답사를 가자. 그러고 수타사에 생태숲공원이라는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숲공원이 잘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답사를 갔죠. 그리고 산책 코스가 굉장히 여러 코스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유잼 코스, 약간 계곡 물소리를 들으면서 산길을 걷는 코스가 있어요. 포장된 도로를 걷는 게 아니라 등산로까지는 아닌데 돌길, 계단도 있고 데크길도 있고 근데 물소리 들으면서 숲 사이를 거닐면서 단풍도 보고 이런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코스가 있어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여기 한 바퀴 싹 돌면은 시간도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 정도는 애들이 참 좋아하겠다 싶어서 거기를 걷는데 한 10분도 안 돼서 언제가? 흔들다리 언제 나와? 이렇게 곡소리가 계속 들렸다. 아니 저는 산책을 하면 보통 공원을 생각하잖아요. 공원이에요. 근데 거기는 진짜 무슨 낭떠러지를 저희한테 걸으라고 막 돌이 많고 2명이서는 절대 못 걷고 무조건 일렬로 걸어야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한 산책이 여기가 아니다. 애들이 이것은 등산이다. 했지만 이래서 도시 사람들은 햄튜브가 막 저희를 그렇게 어렵고 어렵디 어려운 곳으로 막 안내를 하고 딱 내려오니까 옆에 완전 포장으로 되어 있는 반짝반짝 생태수 공원이 있는 거예요. 저희를 이상한 산을 태워두고 그래서 여기가 공원이잖아 이러니까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내가 선택한 코스는 약간 좀 그런 산길 코스, 숲 공원도 잘 조성이 되어 있지만 그 옆에 또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아주 죽여주는 코스가 있거든요. 여러분 홍천에 오시면은 수타사 생태숲공원에 한번 들려서 이렇게 쫙 한 바퀴 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곡 옆에 막 출입금지, 익사사고 막 이런 거 써 있었는데 근데 계곡물이 깊어서 조금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곳을 왜 우리를 데리고 근데 즐거웠잖아요. 그죠? 저는 가치의 가치였어요. 너희들과 함께라면 똥통이라도 즐거웠겠죠. 이게 사랑이다. 사실은 똥통이면 열받았겠죠. 생태공원, 생태공원? 생태공원. 근데 생태공원 되게 날씨가 시원하니 참 좋았어요. 너무 빈말인 것 날씨가 같아. 시원하니 낙엽도 밟는 그 소리 알죠? 파사사사사사사사사삭 바퀴벌레 소리 같긴 하네요. 파사삭 거리는 소리도 참 좋았고요. 그러니 홍천에 오신다면 그곳을 한번 가셔서 피톤치드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홍천 사실 갈 생각이 없었는데 왜 처음 가게 됐냐면 햄구분이 자기가 홍천에서 직장을 다녔는데 양평에서 대박. 홍천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맛집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햄구분이. 그래서 홍천 맛집? 게다가 두부찌개? 꼭 가봐야겠다. 이러고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두부찌개 맞아요. 두부찌짐이. 근데 그 햄구분이 최근에 또 햄카페에 글 써주셨어. 홍천 맛집 리스트 갱신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또 가야 된다. 홍천을. 200km 달려야 된다. 저희랑요? 우리는 우리 친구들이랑 굳이 제가 또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랑 어머니랑 다녀오시면 되죠. 사랑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그런 근황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또 겨울 계획을 열심히 세웠죠. 이번 겨울에 루케 씨가 여행 일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여행 일정이 빽빽한 걸 아는데도 계속 겨울에 어디 가지? 겨울에 어디 가지? 심심해. 너무너무 심심해 이러면서 우리랑 있는데 계속 심심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인 예은 씨가 나는 저렇게 바쁘게 심심해하는 애는 처음 본다. 이러고 루케 씨 퇴사하고 나서 사람이 약간 변한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변한 거잖아요. 더 놀고 싶어 하고. 그쵸? 네. 그리고 자꾸 두 잔을 개편하려고 하고. 두 잔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요즘 할 일이 너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빨리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써야 돼요. 무서워요. 저는 그냥 친구랑 좀 떠들고 싶어서 두 잔을 만들었는데 걔는 떡상을 하고 싶은 것 같은 거예요. 떡상이요? 저는 떡상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겁니다. 팟캐스트계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케의 취직 자리를 빨리 알선해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와서 저희 그거 걸렸잖아요. 애플 팟캐스트. 맞아. 네. 이제 저희가 녹화 방송이라서 이미 저희 소식을 들었겠지만 저희가 애플 팟캐스트에서 2023 가장 결혼하고 싶은 여성 2명 거짓말이고요. 네. 가장 사랑받고 있는 팟캐스트. 이게 그 이름이 애플 팟캐스트의 2024년 우리가 사랑한 프로그램에 두말하면 잔소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와. 어제 이 메일을 받았는데 제가 운전 중에 깜짝 놀랐잖아요. 알림이 떠가지고 봤는데 갑자기 애플 팟캐스트로부터 메일이 오다? 게다가 선정이 되다? 완전 예나 선정이 딸이잖아요. 어머 재밌다. 그래서 딱 그때 생각한 거죠. 내가 애플 팟캐스트를 실망시킬 수 없다. 다음에는 10년 동안 사랑한 프로그램. 빨리 취직을 해야겠다. 왜 들어야겠다. 내가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이사 자리를 꿰차야겠다. 아니 루케 씨가 너무 일중독. 이거 심각한 일중독이세요.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바뀐 저희의 팟캐스트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이제 다음 달에 취직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그냥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루케가 취직하기 전까지 네. 굉장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조금 실망스럽다. 그러면 취직한 거예요. 취직했나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웃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소개해 드릴까요? 뭐요? 우리가 오늘 좀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맞아요. 저희 첫 녹화 방송이라고 대단하신 각자 개인 카메라가 생겼거든요. 지금 1인 1캠? 그래서 이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제 친한 지인인 예은 씨라는 분이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이제 싹 다 꺼내가지고 드렸죠.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고는 파운데이션을 최근에 새로 산 게 있어요. 시쉐이도 촉촉 파운데이션. 그래서 이걸 자랑을 하면서 퍼프랑 같이 이렇게 드렸어. 파운데이션을 짝 짜가지고 퍼프로 내 얼굴에 툭툭툭툭툭툭 화장을 해주는데 이 쓰레기 같은 퍼프 뭐야? 이 쓰레기 같은 퍼프 누가 샀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가 그 뒤로 예은 씨가 지금 이 건물 밖을 나가서 아직 들어오지 않고 계세요. 근데 아까도 막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여행 가셨는데 승현이는 엄마 안 계시지. 그래서 저희가 예은아 그 말투가 뭐야 하니까 여행 가셨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여행 가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상습범이네. 귀여운 얼굴에 그렇지 못한. 무섭네요.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재밌죠? 네, 웃겼어요. 배꼽이 도망가서 찾으러 이제 가야겠어요, 저도. 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를 해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사랑. 이렇게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니까. 우리 정도 되니까 이렇게 노답인데 40회까지 이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 뿜뿜녀, 사뿜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으로 40회. 사랑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옛날에 봤던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2012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서 뭐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하니까 서브 남자 주인공이 썸남. 네, 고아였나? 이래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데 자기는 그 사랑이 나무를 키우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왜냐면 그 남자애가 자기의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비가 오든 막 맨날 양동이를 들고 가서 막 물을 주고 그래요. 그런 장면을 생각하는데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꽃을 좋아하면 꺾지만 꽃을 사랑하면 물을 준다. 슬프네요. 지금 강호동인 줄 알았어요. 명언이 계속 나와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인간을 키우기도 마찬가지지만 나무를 키우기에는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비가 오는 날에도 물을 주러 가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옛날에 정말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얘가 진짜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슬픈데 그거. 그래서 이런 감정이 사랑일까?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게 그게 뭐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면 정말 그냥 친구로서? 사람으로서. 그 친구랑 아직도 연락해요? 제가 잘 안 하긴 해요. 아 그래도 연락을 연락은 하죠. 오 정말 이제는 근데 그만큼 안 좋아해요? 이제는 약간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보다.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나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좀 눈물이 나서. 약간 촉촉해지셨어요, 눈이. 그러면은 조금 그것도 궁금해요. 사랑에 승부욕이 있는 편인지. 승부욕이 뭐예요? 그 사람을 갖기 위한 승부욕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과의 경쟁심인 거예요? 쟁취하는 스타일인지. 아, 만약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내 친구랑 겹쳤을 때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약간 질투하고 막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없군요. 근데 저는 쟁취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은 사람을 친구와 동시에 사랑하게 된다 하면 그냥 친구랑 그 사람의 사랑을 응원해 줄 것 같아요. 근데 질투는 있겠죠? 사람을 만나면서. 근데 굳이 연애 감정 아니더라도 3명 트리오로 친하게 지내면은 친구들? 야, 우리 어제 노래방 갔을 때 재밌었지? 라는 대화를 하는데 나는 모르는 얘기. 너네끼리 노래방 갔다 왔어? 나는 왜 연락 안 했어? 저는 짝수로만 놀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는 항상 약간 그런 관계였었어. 그러니까 혜주, 여름이, 승현이 아니면은 뭐 루케, 예은이, 승현이 뭐 친구들끼리 만나도 약간 좀 트리오로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은 있었어요. 내 친구를 다른 친구한테 소개시켜주기 싫은 거야. 질투나서. 완전 승부욕 대장인데? 지금에서야 내 친구도 불러도 돼? 이러면서 같이 놀긴 하는데 어렸을 때는 뭔가 내 친구랑 만약에 뭐 승현이랑 만나고 싶어 이러면 괜히 막 나 빼고 놀까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완전 초중학교 때? 그럴 때는 너무 싫었어요. 친구 소개시켜주는 게. 근데 나도 약간 있었을 것 같아. 고등학교, 중학교 때라면. 그 트리오 나이 다 먹어서 그러면 조금 확 깰 듯?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 친구들이 얼마 없으니까 다 서로 있는 애 다 모아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나도 좀 모든 사랑의 시작은 뭐 엄마 아빠 뭐 가족 사랑부터 시작하겠지만 네. 진짜 내가 자아를 형성하면서 느끼는 사랑은 약간 친구들부터인 것 같아. 친구들을 맞아요. 좀 사랑하면서. 그래서 진짜로 와 이게 사랑인가? 하고 느꼈던 적이 기억나세요? 친구한테 하는 내 행동이? 아니 그 사랑이 느껴진 적. 진짜 제가 날 정말 아껴주는구나. 친구로서요? 네, 저 한 번 그런 적 있었어요. 한 번 그런 적 있었는데 나 진짜 말 못하겠어요.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슬퍼서 말 못하겠어요. 넘어갈게요. 혹시 당사자가 이 방에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요? 이 방에 있는 친구들도 있었죠. 근데 그 딱 사랑을 느낀 딱 그 첫 시작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친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느꼈던. 그 이후에는 다른 친구들도 만나면서 얘네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는 있었지만 그때가 딱 그 첫 느낌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금은 마음이 아파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제가 약간 왕따 당했을 때 네. 친한 친구가 저 대신 싸워준 적이 있거든요. 네. 자주. 이전 두말하면 잔소리 에피소드에서도 잠깐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누가 날 위해 이렇게 자기 시간도 쓰고 자기 이미지까지 깎아가면서 네. 나를 변호해주는 일이 당시에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친구가 많이 없었거든요. 네. 초등학교 6학년에서 뭐 중학교 올라오면서부터 진짜 친한 친구라는 게 생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조금 좀 너 왜 쟤랑 친구해? 라는 소리를 듣는 친구만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서 진짜로 친한 여자 친구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약간 이별이 너무 슬프면은 그게 사랑인 것 같아.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즐거운데 이별할 걸 아니까 슬픈 거야. 집 가기 싫을 때요? 그런 오늘처럼? 것도 있지. 오늘처럼 계속 저녁 먹자고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어. 저도 그 아까 저한테 질문했던 친구한테 사랑을 느낀 적이 있냐 답변을 해보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사람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친구지만 걔한테 뭐 저의 비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좀 그냥 친구 하지만 나의 모든 건 보여줄 수 없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제가 딱 20살 초기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마 취업을 이미 했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원이고 저는 서울에서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가 완전 밤늦게 제가 깨어나고 연락이 오랫동안 안 됐었으니까 저희 언니가 이제 이렇게 지금 입원해서 연락이 안 될 것 같아 이러니까 걔가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 이래서 제가 막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입원했다 막 이랬는데 걔가 뭐 그럼 자기가 병문안을 가겠다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멀리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장난으로 직장인인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나 대게? 라고 장난으로 그냥 말하고 오지 마 너무 머니까 오지 마 이랬는데 그 친구가 대게를 사서 온 거예요. 근데 사회 초년생인데 그 대기가 되게 비싼데 그걸 포장해서 그 밤에 온 게 그때 그 친구를 믿었죠. 그때 맛있었어요? 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좀 제가 느꼈던 친구에 대한 사랑을 처음 느낀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자기가 한창 아프고 네. 약해졌을 때 그런 경험을 하면은 엄청 감동일 맞아요.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찌 보면 그날 되게 비쌌던 음식인데 그거를 아무런 계산 없이 사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갚으라고 안 했어요, 나중에? 제가 갚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런 감동적인 거는 할 자신이 없어. 아, 너가 해줄 자신이 없다고? 오. 근데 오실 것 같은데요? 되게를 보내주실 것 같아요. 오진 않고. 아. 되게 배달시켰어. 배달의 민족으로. 해줄 것 같아요. 사랑이네요. 네. 그게 사랑이지. 그리고 저도 친구한테 내가 이 친구를 정말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느꼈던 거는 제가 뭐 이렇게 애인이랑 헤어졌을 때 안 울거든요. 저는 술 먹고 슬퍼하긴 했지만 막 그렇게 슬퍼한 적 없어요. 그냥 그 헤어짐을 고하고 그렇게 슬픈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주먹으로 벽 때리고 그래요? 아니, 걔를 때리겠죠. 아니 아. 근데 이제 딱 그 친구가 헤어지고 왔을 때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 친구가 한 이별이 너무 슬퍼서 제가 막 그거는 그냥 슬픈 얘기만 봐도 우신 것 같은 느낌인데? 좀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사랑이 아니었네요. 미안하다. 그럼 혹시 두말하면 잔소리를 40회까지 진행하면서 구독자들의 댓글에서 사랑을 느낀 적은 있나요? 세상의 댓글은 항상 사랑이죠. 왜냐면 항상 되게 뭐 실시간으로 들어와 주시는 것부터가 왜냐면 시간을 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라이브 방송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팟캐스트 특성상 내가 시간이 날 때 듣는 경우가 많고 뭐 운전할 때 듣거나 뭐 일할 때 듣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굳이 시간을 내서 일요일 그 황금 시간에 와서 댓글 쓰면서 같이 소통하는 것 자체도 사랑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가끔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컷 편분도 보고 하이라이트도 보고 그러니까. 풀방송도 보고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와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대본이 맨날 이따위니까 열심히 할 수도 없고. 이제 시간 많으시니까 대본 좀 쓰세요. 아, 제가요? 네, 돈은 그래야죠. 똑같이 드릴게요. 아 저도- 사랑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유튜버다 보니까 직업 네. 특성상 10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보이지 않는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고 또 그게 진짜로 신기했어요. 한 명을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좋아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좋아해줄까? 정말 감동을 받고 근데 그리고 네. 오프라인 이벤트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네.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근데 그게 사실은 실감이 안 나잖아요. 댓글로는 보는데
인터넷으로만 보면은 그게 실감이 안 나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군 굿굿 이러고 넘기는데 그 오프라인 행사를 하는데 제가 서울에 살 때 전주에서 팬사인회를 했어요. 근데 왜요? 근데 전주에서? 전주에 행사가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손그림 팬사인회 이런 걸 해보자 이러고 별 기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햄구들이 막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내 기대보다 엄청 많이 와서 아예 줄만 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냥 너무 사진만 감동인데요? 급하게 찍고 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건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너무 되게 감동이네요. 미안했어요. 이거를 다음에 제 진한 사랑을 느낀 적 여기에 써야겠네요. 이 네. 내용을. 진짜 감동적인데요. 대절까지 해서. 그니까만요. 엄청 그때 좀 감동이었죠. 슬픈데요, 좀. 그리고 같이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우리 생일 카페도 한번 맞아요. 열어주셔가지고 그때 진짜 감동이었어요. 생일 카페가 저는 뭔지 몰랐는데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생일에 카페를 빌려서 그 공간을 무슨 파티룸처럼 꾸민 다음에 햄튜브 음료 이런 거를 그날 하루만 딱 이벤트처럼 판매를 하는 건데 그거를 진짜 막 100명에서 준비하고 회사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팬 개인이 그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팬구들 예약도 받고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후기를 들어보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 왜요? 너무 힘들다. 그분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해요. 친구 생일 파티 해준 것도 힘든데. 근데 진짜 너무 품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앞으로는. 너무 미안해서. 제가 대학교 때 봤을 때는 유튜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항상 좀 내향적인 타입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저희가 술 먹으러 가서도 뭐 옆 테이블이랑 말하면 승현이는 그냥 막 새침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햄구들이랑 마주쳐도 막 사진. 지금 햄구들이 봤을 때는 왜 내향적이게 보이겠지만 지금도 저는 되게 많이 바뀐 승현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이 중요하구나 그쵸. 생각했죠. 그리고 진짜 나같이 유튜브 오래 했는데 이렇게 네. 꾸준하게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구독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자부심이 있는 유튜버다. 근데 햄튜브님이 또 그만큼 구독자들을 많이 챙겨주시고 아니에요? 제가 사실 햄튜브님 영상 안 봤어. 아니 근데 되게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불통튜브라는 별명이 있긴 한데 고집을 많이 부리는 건 보긴 제가 봤는데 성격이 조금 유별나거든요. 네, 다혈질이시더라고요. 최근에 댓글에 자꾸 말을 끊는다. 근데 그 말은 뭐 저도 끊고 다 끊어요. 그래가지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말을 끊지 않기 위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몇 번 끊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편집으로 될 거예요. 근데 말을 끊는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말 끊는다는 느낌을 못 받았으면 안 끊은 거 아니에요? 못 받았어요? 네. 아 그래요? 다행이다. 그렇죠. 아닌가? 이제부터 신경 써볼게요. 네. 그리고 말 끊으면 제가 말 끊으면 뺨 네, 때려주세요. 맥북 닫고 이제 아씨 안 해요. 저 안 해요. 기싸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식인의 사랑에 관한 글 올린 적, 썸에 대한 고민 이런 거 올린 적 있어요? 저는 연애 박사기 때문에 이런 지식인의 무슨 글 올려봤어요? 제가 사랑니를 뺐는데 휴지가 여기 사랑니를 막아놨는데 약 먹다가 같이 들어갔는데 저 죽으면 어떡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별것도 아닌 거에 뭐 그러시네. 똥으로 나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막 유별나다고 나한테 댓글 달면서 상처받았던. 근데 진짜 유별나긴 하네요. 근데 저는 사랑에 관한 글은 올린 적은 없고 그런 건 해봤어요. 타로 이런 거 알죠? 오. 그 막 한참 어플에서 유행할 때 그 좋아하는 사람과의 나의 마음 하면서 막 타로 깨가지고 보고 그런 거 아세요? 완전 삼위세다. 그런 거 아세요? 네이버 게임 막 이런 거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오늘의 운세. 그 이름 써가지고 숫자 하는 거 해봤어요? 최서승루현캐 해가지고 얼마 나오는지 100점 나오면 뭐지? 천일 간다? 천년의 사랑 진짜 구려. 100% 나오고 궁합 보고 그런 거 해봤어요. A형? 막 A형 이런 거 궁합도 보고 막 이런 거 재밌는 거 해봤죠. 왜요? 옛날에 그 영화 알아? B형 남자라는 영화. 모르겠어요. 그거 생각난다. 그 영화 진짜 웃겼거든요. 그 영화도 궁합 봐요? B형 약간 스테레오 타입이 무심하고 A형은 소심하고 A형은 또라이고 O형은 뭐 성격 낙관적이고 사람 친구 많고 막 이런 거잖아. B형 남자가 주인공인데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여자친구랑 초밥을 먹으러 갔다?
네. 아, 너 회 싫어하지? 이러고 그 여자친구 초밥에 위에 올라가 있는 회만 쏙쏙 골라서 다 먹어. 그게 웃겨요? 그게 로맨틱 코미디 영화였어, 그 당시. 그게 웃겨요? 그 아니 시대상에. 초밥 먹은 것도 열받네요. 나는 영화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장면만. 그 장면만 기억이 나. 초밥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그때 당시 좀 요즘 MBTI에 사람들이 돌아있는 것처럼 혈액형에 돌아있었다고요. 지금도 알죠? 10대 20대 MBTI, 30대 혈액형, 40대 T. 띠? 띠도 있어? 네, T 나랑 잘 맞는 T 막 이런 거 있던데요. 그 T별 성격 이런 것도 있고. 무슨 띠세요? 저는 개띠입니다. 근데 그런 거 옛날에 RVD 이런 거 모르세요? RVD? 네, RVD 그 R은 VD. 이거를 써놓고 자기의 목표를 쓰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그 RVD 하면서 최승현이랑 사귄다. RVD 최승현이랑 사귄다. 그런 거 모르세요? 몰라요. 저희 고등학교 때 되게 유행했는데. 저는 그거 알아요. KIN, 줄, OTL. 대화가 안 되네요. 사랑도 안 해본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해보겠어요, 제가. 저는 지식인에 장난으로 글 올린 적 있고 그거를 한번 방송에서 발굴당해서 공개 처형 당한 적도 있어요. 장난이 뭐였는데요? 그때 당시 막 컨셉을 잡고 제 썸씽이 자꾸 저한테 귀엽다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아까 이런 식으로. 아, 진심이었어요? 아니요, 그 장난이었어. 일부러 걔 보라고. 방송할 때요? 아니요, 어렸을 때요. 아, 근데 지식인에 올리면 어떻게 알아요, 걔가? 그러니까 제가 링크 같은 거를 보냈죠. 왜요? 우스워요? 아, 너무 귀여운데요? 아, 너무 귀여우시다. 다음에 써먹어봐야겠어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쵸? 그거 알죠? 좋아하는 사람한테 플러팅 기법 하는 것 중에 아침 8시에 무조건 굿모닝. 이걸 일주일 동안 아침 8시에 굿모닝. 근데 지금 잠깐 상상을 네. 해봤는데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 네. 아침 8시마다 문자 보내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진짜 그래 본 적 있거든요. 받아본 적. 40대 아저씨가 굿모닝. 진짜 무섭더라고요. 무서운데. 공포. 근데 아무튼 그 플러팅 기법이 아침 8시에 나 뭐 아니면 오후 3시 막 이럴 때 뭐 해? 이거를 일주일 동안 보내는 게 그 포인트예요. 그 일주일 동안 보내요. 어쨌든 선톡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8일째 되는 날 안 보내는 거야. 내가 그러면 승현이가 나한테 왜 굿모닝이 오늘 안 오지? 신경 왜 안 써요. 오지? 딱 스며들게. 그 플러팅 기법이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네, 그런 지식인의 사랑글을 올리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혹시 요즘 고독하세요? 외로움을 느끼세요? 사랑이 고프세요? 외로움은 안 느끼고 고독함도 안 느끼고 심심해요, 그냥. 그냥 심심해요? 네, 심심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자존감이 낮을 때는 사랑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를 보면서 취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침마다 굿모닝. 굿모닝.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걸 못했어요.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더라고요. 남한테 사랑받는 나도 좋고 남을 사랑해주는 나한테 취해서 얘를 진짜 좋아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또 마음이 안 가니까 틱틱대고. 이런 드라마 본 것 같아. 넷플릭스 이런 데서. 저도 알고 보면 드라마 한 거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맨스가 필요해 막 이런 느낌? 그랬는데 이제는 뭐 저한테 만족스럽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사랑 왜 해?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세잔이들과 우정으로서는. 햄튜브 씨 사랑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우정이 더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재밌고 내가 괜히 이상한 사랑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치. 친구들과의 우정, 사랑을 해야겠다.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함? 약간 그런 건 있어. 친구들이랑 만났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기분 블루 진짜요? 다운되는 거. 알고 보니 E 아니에요, MBTI? 그러면? 그런가? 네. 나 완전 E인가 봐. 어떡해. 그럼 이제 심심해. 그러면은 나는 좋은 점이 있지. 방송을 키면 돼. 그러면 다시 이제 복작 하면서 그래서 방송을 그렇게 매일? 안녕하세요 형거들. 일은 안 하고 편집은 안 하고 그렇게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요일마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2잔 생방송 끝나고 게임하잖아. 너네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그니까요. 저는 질릴 것 같은데 너무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한테 8시에 집 가서 게임하자 이러길래 또 봐? 쟤네 또 봐? 이런 생각을 했죠. 나는 항상 제 구독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나는 여러분들 덕분에 외로움을 느낄 수가 없다.
사랑을 하고 있죠. 네. 늘. 너무 사람들 사이에 있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 인생의 최고죠?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네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구름이요? 구름 위 맞아요. 하늘을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지금. 저는 근데 집에서 혼잣말도 안 하고 좀 노래도 안 틀어놓고 그 미디어도 없이 그냥 심심하겠다. 그래서 심심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어느 순간 슬플 때가 있어요. 그냥 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러면 이제 슬픈 영화나 슬픈 영상을 보면서 그거 뭔지 알겠다. 뭔지 알아요? PMS.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날 한 3시간 동안 우는 거예요. 그 PMS 시계 온 거 아니에요? 막 울어. 근데 나도 외로움 많이 타서 진짜 우리 엄마도 맨날 건조하게 나 가면 막 자기가 없을 때 상황을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야. 엄마가 영원히 있지 않을 텐데 나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 누구랑 같이 살고 있을까? 혼자 살긴 싫은 거지. 최승원이라는 우선은 그래서 나중에 혹시 같이 사실래요? 네. 왜요?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해가지고. 아파트 구해 오시면 살아드릴게요.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뭐 저의 생활비를 다 충당시켜주면서 같이 살아드릴게요. 그런 노양심 파트너는 필요 없으세요. 살아드릴게요. 그리고 금남의 구역이거든요. 저분은 못 사시겠네요. 그러면 저기 있는 피디님은. 친구 제외. 근데 저는 그런 적은 있어요. 친구랑 같이 살고 싶은데 제가 또 엄청 예민한 건 예민하잖아요. 어지르는 친구들이랑은 제가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승현이랑은 이제 3룸 이상일 거고 그 잔소리가 많은데 지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청소 빠박빠박 해주고 네. 나는 놀고 있고. 근데 우리 사랑에 대해서 되게 좀 정신없는 토크를 해봤는데 이게 분량이 잘 나올지 일단 모르겠지만 첫 녹화 방송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항상 저희는 우당탕탕하는 게 매력이니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뭘 할까 네.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미디어 리뷰를 하자고 그랬어요. 네. 위키드 영화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도 미디어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미디어 리뷰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다음 주가 되겠죠. 오! 이야! 뮤지컬 영화 재밌게 본 거 있으세요? 네. 뭐야? 레미제라블. 그거랑 라라랜드. 그 정도면 대화 좀 통하겠는데? 제가 또 영화 일가견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첫 녹화 방송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두말하면 잔소리였습니다. 저는 인기 유튜버 햄튜브고요. 저는 사랑둥이 서르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세요. 월요팅!